민주당과 공화당이 미군의 코로나 백신 접종 의무화 방침을 철회하기로 합의하자 백악관과 국방부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최저임금이 내년부터 직원 수에 상관없이 시간당 $15 50센트로 인상됩니다. LA 시의회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스티로폼으로 만든 제품의 판매와 공급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경찰이 투항했거나 제압당한 용의자를 무차별 폭행하는 영상이 잇따라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인종차별 발언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케빈 들레온 LA 시의원을 리콜하기 위한 서명운동이 승인됐습니다. 원기 보충이 필요할 때 복용했던 황제들의 보약은 바로 공진단입니다. 여기에 혈액을 맑게 하고 막힌 길을 뚫어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돕는 침향을 더해서 침향 공진단을 만들었습니다. 침향은 오래전부터 임금들의 기력회복제로 사용되었죠. 10만이 정석군의 천종산삼에서 따라올 수 없는 명품 천종산삼 침향 공진단을 만들었습니다. 한 알에서 느껴지는 명품의 기운을 느껴보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내년 예산 관련 법안에 주한미군의 현 수준 유지와 함께 한반도에 대한 확장 억지 제공 내용이 담겼습니다. 백악관은 앞으로도 한미 또는 한미일 세 나라가 함께하는 군사훈련이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기현 기자입니다. 미국 상하원 군사위원회가 여야 합의로 마련한 2023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먼저 주한미군을 현행 28,500명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특히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가동해 한국에 확장 억지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요청한 6,700만 달러 규모의 주한미군 운영 예산도 전액 반영됐습니다. 여기에 타이완에 대한 군사 지원을 강화하고 러시아는 주요 국제기구에서 배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중국 견제를 위해선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도 재확인했습니다. 미 국방부 장관에게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 등의 핵 역량을 분석하고 대응 수단을 의회에 보고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미 백악관은 이와 관련해 한국과 일본 등 동맹 방어를 위해 필요한 능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동시에 한미는 물론 한미일 세 나라가 참여하는 합동 군사훈련도 계속할 것이라고 못박았습니다. You've seen more bilateral exercises between us and our allies. You've seen trilateral exercises, trilateral coordination. All that's going to continue. 백악관은 북미 간 외교의 문이 닫힌 것은 아니라면서도 중국의 미온적인 태도를 비판하면서 대북 압박 기조가 우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미군의 코로나 백신 접종 의무화 방침을 철회하기로 합의하자 백악관과 국방부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연방의회는 오늘 미군의 코로나 백신 접종 의무화 폐지 내용이 담긴 2023 회계연도 국방수권법 수정법안을 공개했습니다. 수정법안에는 국방부 장관은 이 법이 제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장병들에게 의무적으로 백신을 맞도록 한 지난해 각서를 철회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올해 육군 신병 모집에서 목표치의 25%를 채우지 못했는데 백신 접종 요구가 신병 모집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의회가 실수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고 국방부는 백신 접종은 군의 복무태세 확립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신 접종을 거부해 강제 전역된 군인들은 지금까지 8천여 명에 이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최저임금이 다음 달 또 인상됩니다. 근로자 수에 상관없이 모든 고용주에게 일괄 적용됩니다. 올해까지 직원 25명 이하 업체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14, 26명 이상인 업체는 시간당 $15였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직원 수에 상관없이 최저임금이 모두 $15 50센트로 인상됩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주의 지출이 늘어나게 되면 결국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음 달 최저임금 인상이 시행되면 남가주 주요 도시들의 외식비 등이 또 한 차례 오르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LA에서 단계적으로 스티로폼으로 만든 제품의 판매와 공급이 금지됩니다. LA시 의회는 환경보호를 위해 스티로폼으로 만든 제품을 직원 26명 이상의 업체에서는 내년 4월부터 금지하고 그 이하 규모의 업체에 대해서는 2024년 4월부터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서핑보드나 일부 아이스박스처럼 특정 포장 안에 스티로폼을 봉합해 넣은 제품들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조례안에 구체적인 처벌 조항이 명시되지 않아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스티로폼 사용이 많은 관련 업계에서는 주 전체에 적용되는 규정이 아닌 시 단위의 급진적인 조례안은 업계의 혼란과 고통을 야기한다면서 스티로폼 제품의 재활용 확대가 우선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투항하거나 제압당한 용의자들을 향해 경찰이 무차별 폭행을 가하는 영상이 잇따라 공개됐습니다. 정당한 물리력 사용이라는 의견과 도를 넘은 폭력이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윤범수 기자입니다. 무릎을 꿇은 채 두 손을 들고 투항하는 남성. 경관 한 명이 발로 등을 밟은 뒤 이번에는 들고 있는 총으로 목 부위를 다시 가격합니다. 수갑을 채우고 난 뒤에도 경관은 다시 한번 남성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한 시민이 찍은 이 영상이 온라인을 타고 확산되자 경찰은 사건 전후를 담은 영상을 전부 공개했습니다. 물건을 산 뒤 밖으로 나온 경관들에게 이 남성이 접근했고 이어 권총을 꺼내 떠나는 경찰 차량을 향해 한 발의 총격을 가했습니다. 남성은 이어 총을 든 상태로 편의점 안으로 들어왔고 위험한 상황으로 인지한 경관들이 강하게 제압하는 과정에서 물리력이 동원됐다는 게 경찰의 해명이었습니다. 이후 논란이 수그러들 무렵 공개된 또 다른 영상. 경관이 주유소에서 한 남성의 등 뒤에 올라타 주먹으로 여러 차례 가격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차량 절도 혐의로 용의자를 체포하는 중이었는데 바닥에 깔린 남성은 저항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경관은 심지어 앞서 공개된 영상 속 경관들과 같은 경찰국 소속이었습니다. 연이은 경찰 폭행 영상의 온라인상에선 이미 투항했거나 제압당한 용의자들을 향한 과도한 폭행이었다는 비난과 흉악범들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물리력 사용이 불가피했다는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논란에 휩싸인 애리조나 피닉스 경찰국은 현재 자세한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3명의 경관 모두 정직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뉴저지주 상원이 한층 강화된 총기 규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자격증을 받고 유지하는 과정을 강화해 총기 소지를 억제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뉴저지 주상원 예산세출위원회는 총기를 휴대하기 위해서는 보험에 가입하고 총기 안전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하는 등의 자격 조건을 대폭 강화한 새로운 총기 규제법을 찬성 8표 대 반대 4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새로운 총기 규제법의 주요 내용은 총기 휴대 자격증을 갖고 있어도 학교, 공원, 법원, 주점 등에서는 총기를 휴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안에서는 총기를 휴대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장소를 민감한 장소로 넓게 설정하고 있어 실제로 사법기관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총기 규제를 확대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와 함께 총기 휴대 자격증을 얻으려면 총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나 손실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책임보험에 본인 부담으로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또 역시 본인 부담으로 총기로 인한 각종 사고와 손실을 막는 방법을 가르치는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현재 $50인 총기 휴대 자격증 발급 비용을 $200로 올리는 등 각종 수수료도 대폭 인상해 총기 소유자에 대한 재정적인 부담도 늘렸습니다. 일각에서는 뉴욕 연방법원이 지난달 뉴욕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은폐 총기 휴대 계산법에 대해 일부 조항 시행 중단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뉴저지주는 특정 장소의 총기 휴대 금지보다 아예 자격증을 받기 어렵게 만들어 간접적으로 총기 소지를 막기 위해 새로운 법안 제정을 추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안은 현재 주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과 필 머피 주지사의 지지를 받고 있어 오는 19일 주 상원 본회의를 통과하면 곧바로 주지사 서명을 거쳐 발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인종차별 발언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케빈 들레온 LA 시의원을 리콜하기 위한 서명운동이 승인됐습니다.
LA시 서기실은 케빈 들레온 시의원 리콜을 위한 유권자들의 서명운동 시작을 허락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까지 LA시 14지구 등록 유권자 2만 437명의 서명을 받게 되면 리콜 투표가 실시됩니다. 인종차별 녹취록 파문을 일으킨 LA 시의원 3명 가운데 누리 마르티네즈 의원은 이미 사퇴했고 길세디오 의원은 다음 주로 임기가 만료되지만 케빈 들레온 의원은 여전히 자리를 구수하고 있어 비난과 함께 사퇴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사악한 도시로 라스베이거스가 선정됐습니다. 온라인 데이터 분석 기관 월렛허브가 범죄율과 마약 사용, 카지노 숫자, 포르노 검색 등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국내에서 가장 죄가 많은 사악한 도시 순위에서 라스베이거스가 59.93점을 기록하며 전체 150곳 대도시 가운데 압도적인 1위에 올랐습니다. 이어 중부 미주리주의 세인트루이스와 펜실베니아주의 필라델피아가 2위와 3위를 기록했습니다. LA는 휴스턴과 애틀란타에 이어 6위에 올라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사악한 도시로 분류됐습니다. 10위에는 샌 버나디노가 랭크됐습니다. 가장 사악하지 않은 도시는 플로리다주의 포트 세인트 루시로 조사됐습니다. IT 기업 취업은 공대 학생들의 선망의 대상입니다. 이 분야 학생들 역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요즘 빅테크 기업들의 정리해고가 단행되며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컴퓨터공학과 학생들이 빅테크 취업시장 위축에 직면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지난 10년간 빅테크 기업들의 성장세에 따라 각 대학의 컴퓨터공학 전공자 수가 크게 늘었으나 최근 상황이 급변하며 졸업생들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메타와 트위터, 아마존 등 주요 IT 기업들이 최근 대규모 감원을 잇따라 단행하면서 이들 기업을 목표로 취업을 준비해온 공대생들이 좌절하고 있다는 겁니다. 컴퓨팅 연구협회에 따르면 국내 약 200개 대학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밍과 알고리즘을 공부하는 학과의 학부생 수는 지난해 기준 13만 6천 명으로 10년 전의 3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10만 달러 이상의 초봉과 사내 복지, 수십억 인구가 쓰는 앱에서 일할 기회를 주는 IT 기업들이 선망의 대상으로 떠오르면서 젊은 학생들이 관련 전공으로 몰려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메타를 비롯해 트위터, 아마존, 구글 모기업 알파벳, 차량 공유 앱 리프트, 음식 배달 서비스 업체 도어대시 등이 정리해고로 직원을 대폭 줄였으며 신규 채용을 하지 않거나 미루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같은 칼바람은 이들 기업에 취업하고자 관련 기술을 연마하고 인턴십 등 경력을 준비해온 학생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텍사스대 컴퓨터공학부 수석 스태프인 브렌트 윙클먼은 학생들은 여전히 여러 채용 제안을 받고 있다며 단지 그런 제안이 메타나 트위터, 아마존이 아니라 GM과 토요타, 로키드일 뿐이라고 전했습니다. 학자금 대출 탕감을 신청했던 900만 명에게 신청이 승인됐다는 잘못된 이메일이 발송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방교육부는 학자금 대출 탕감 신청을 한 2,600만 명 가운데 900만 명에게 지난달 하순 탕감 신청이 승인됐다는 잘못된 이메일이 발송됐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이메일 계약을 체결한 관리업체의 업무착오로 빚어진 실수라면서 며칠 안에 수정된 이메일이 다시 발송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연방교육부는 학자금 대출 탕감 신청자 1,600만 명에게 최대 2만 달러의 면제 승인 이메일을 보냈는데 연방법원이 대출 탕감 시행 중단을 명령하면서 진행이 잠정 정지된 상태입니다. 학자금 대출 탕감의 최종 시행 여부는 내년 2월 연방 대법원 판결로 결정될 전망입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핵 사용 가능성을 다시 언급했습니다. 러시아 본토 군사시설이 공격을 받은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보도에 이정민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어가고 있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핵전쟁 위험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핵무기를 방어 수단이자 잠재적 반격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Мы никому наше ядерное оружие не передавали, не передаем, но, естественно, своих союзников будем защищать всеми имеющимися у нас средствами, если это потребуется. 그러면서 서방 국가들이 먼저 전술핵으로 위협을 하고 있다고 책임을 돌렸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언급은 최근 러시아 본토 군사시설이 잇단 드론 공격을 받은 데 따른 겁니다. 이틀 동안 러시아 쿠르스크의 군사 비행장, 라잔과 사라토프 비행장 등의 공격용 드론이 잇따라 날아들었는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본토 공격으로 단정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에 대해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은 전쟁 확대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우크라이나에 준 무기들도 방어용 무기고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라고 부추긴 적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우려를 우크라이나에도 분명히 전했다며 핵 사용을 언급한 러시아의 태도는 무책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We think any other rhetoric, whether it is nuclear saber rattling or even raising the specter of the use of tactical nuclear weapons, it's something that is irresponsible, it is dangerous. 그러면서도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제공된 무기가 어떻게 쓰일지는 우크라이나가 결정할 문제라면서 책임에 선을 그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US 뉴스앤월드 리포트가 선정하는 최고의 단기 재활 요양병원에 할리우드 차병원이 운영하고 있는 샬레가 뽑혔습니다. 이번 평가에서는 전국 15,000여 개의 요양병원들이 후보에 올라 전반적인 환자 케어 수준과 병원 내 감염 내역, 의료진 실력 수준 등 다양한 항목들에 대해 검증이 이뤄졌습니다. 샬레는 89개의 병상을 갖추고 있으며 호흡기 질환과 물리치료 등 각 분야의 전문 의료진들이 24시간 동안 환자를 돌보고 있습니다. 또 할리우드 차병원의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어 전문의들의 방문과 긴급 상황 시 수술에 대응할 수 있는 점도 강점으로 평가됐습니다. US 월드 리포트는 매년 전국 대학 순위를 발표하는 등 공신력 높은 평가 기관으로 유명합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8강 팀이 결정되면서 축구 축제도 이제 후반전에 접어들었는데요. 아시아 국가들의 월드컵 여정은 마무리됐지만 아시아 국가 최다 16강 진출 돌풍은 물론 역대 월드컵에서 아시아 국가의 최다 승리 기록까지 쓰며 의미 있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카타르 월드컵에서 12년 만에 16강 진출이라는 쾌거를 이룬 한국 축구대표팀이 어제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수많은 팬들이 투혼을 펼친 대표팀을 환영했습니다. 허솔지 기자입니다. 지난 2주 국민들에게 축구와 함께하는 뜨거운 겨울을 선사한 축구대표팀이 팬들의 힘찬 함성 속에 돌아왔습니다. 현지에서 소속팀으로 복귀한 김승규와 정우영 등을 제외하고 24명 태극전사들이 차례로 들어섰고 팬들 앞에서 가장 먼저 꺼낸 이야기는 감사의 인사였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응원해 주시면 저희가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가는 그런 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월드컵 동안 너무 행복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히려 선수들이 기념사진을 찍을 정도로 대규모로 몰린 환영 인파는 고생했다! 투혼을 펼친 선수들에게 아낌없는 격려와 환호를 보냈습니다. 열심히 뛰어주는 모습이 되게 뭉클했고요. 간절함이 누구보다 잘 느껴졌거든요, 저도. 그래서 되게 감동받았어요, 이번 월드컵을 보고. 특히 월드컵을 끝으로 한국 축구와의 동행을 마무리한 벤투 감독은 지난 4년이 영광스러운 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Gostaria naturalmente de agradecer em primeiro lugar esta recepção. Uma recepção que nos deixa satisfeitos, que nos deixa orgulhosos. 한국을 대표해서 뛴다는 게 너무 자랑스러웠던 그런 순간이었는데 그거를 또 저희가 좋은 결과로 또 제가 그런 골을 넣을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너무 자랑스러웠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대표팀은 국민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담긴 현수막을 들고 단체 사진을 찍으며 카타르 월드컵 그 뜨거웠던 여정을 마무리했습니다. KBS 뉴스 허솔지입니다. 한국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은 이번 월드컵에서 얼굴에 치명적인 부상을 입고도 16강 진출을 이끈 진정한 영웅이었습니다. 공항에서 한 인터뷰 들어보시죠. 다른 선수들보다도 더 많은 노력을 해서 그 어려운 성과를 얻어냈고 또 많은 국민분들 또 축구를 좋아하시는 팬분들의 응원 덕분에 저희가 16강이라는 큰 업적을 세운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포르투갈전을 앞두고 과연 저희한테 몇 프로의 가능성이 있었을까요? 하지만 선수들은 그거를 믿고 있었고 그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선수들이 정말 최선을 다하고 정말 진짜 투혼을 발휘해서 그런 경기를 할 수 있었는데 또 축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 꺾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의 월드컵 도전 끝에 16강 진출이라는 성과를 이끈 손흥민은 당분간 한국에서 휴식과 치료에 집중한 후 26일 재개하는 프리미어리그 출전 준비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월드컵 소식이었습니다.
원기 보충이 필요할 때 복용했던 황제들의 보약은 바로 공진단입니다. 여기에 혈액을 맑게 하고 막힌 길을 뚫어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돕는 침향을 더해서 침향 공진단을 만들었습니다. 침향은 오래전부터 임금들의 기력 회복제로 사용되었죠. 10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에서 따라올 수 없는 명품 천종산삼 침향 공진단을 만들었습니다. 한 알에서 느껴지는 명품의 기운을 느껴보세요.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